타임스탬프의 저주. 10년 뒤 나는 이 자리에서 죽는다. 그는 그렇게 적어놓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뒤, 그가 남긴 장소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예언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설계된 죽음일까요? 사건은 한 통의 제보로 시작됩니다. 한적한 교회 공원 벤치 아래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신원은 45살 김준혁. 특이한 점은 그의 가방 안에서 발견된 오래된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노트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10년 뒤 이 공원에서 죽는다. 원인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 나를 죽일 것이다. 날짜는 정확히 10년 전. 그는 35살이던 해에 이 문장을 남겼습니다. 형사 오지훈은 처음에 장난이나 정신적 불안으로 기록된 메모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족 진술은 달랐습니다. 김준혁은 실종 전까지 안정적인 직장과 평범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특별한 정신질환 이력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사인입니다. 부검 결과 외상은 없었고 타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정지. 그러나 심장에는 기저질환이 없었습니다. 현장 CCTV를 분석합니다. 사망 직전 그는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몸이 경직되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초자연적 사건이라는 소문을 일축합니다. 대신 노트의 필적을 감정합니다. 필적은 김준혁 본인의 것이 맞았습니다. 잉크의 산화 상태 또한 10년 전 작성된 것이 확인됩니다. 수사는 과거로 향합니다. 10년 전 그는 심리 상담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상담사는 당시 유명한 최면 치료 전문가 이선우. 이선우는 기억 교정과 트라우마 치료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김준혁은 상담을 3차례 받았고 이후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형사 오지훈은 이선우를 찾아갑니다. 그는 차분하게 진술합니다. 단순한 스트레스 관리 상담이었으며 위험한 치료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김준혁의 가족은 상담 이후 그가 특정 벨소리를 극도로 싫어했다고 증언합니다. 특정 음을 들으면 불안해하고 식은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형사는 그의 휴대전화를 분석합니다. 사망 직전 재생된 파일 하나가 확인됩니다. 제목 없는 오래된 음성 파일. 파일 생성 날짜는 10년 전입니다. 음성 파형을 분석하자 특정 주파수가 반복적으로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음악 파일로 위장했지만 미세하게 동일한 주파수가 일정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음향 전문가의 자문 결과 이 주파수는 사람의 자율신경을 자극해 공황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반복 노출 시 심장 박동 이상을 유도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형사는 10년 전 상담 기록을 확보합니다. 녹취록 일부에서 이선우가 조건 반사 기법을 언급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특정 신호와 공포 기억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가설이 세워집니다. 이선우는 상담 과정에서 김준혁에게 특정 신호음을 공포 반응과 연결하도록 암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음을 담은 파일을 은밀히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무엇일까요? 추가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 10년 전 김준혁은 이선우의 투자 사기에 대해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치료 관계를 넘어 금전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이선우의 과거 환자들을 조사합니다. 그중 2명이 유사한 공황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기록이 발견됩니다. 공통점은 특정 음향 자극에 대한 과도한 반응이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김준혁의 구형 mp3 플레이어였습니다. 휴대전화 외에 별도로 보관하던 장치. 내부에는 동일한 주파수가 삽입된 파일 여러 개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파일 속성에는 상담실 컴퓨터와 동일한 편집 프로그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파일 생성 경로는 이선우의 상담실 장비와 일치합니다. 추궁이 이어집니다.
이선우는 처음에는 치료 목적의 이완 음향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복 주파수와 조건 반사 실험 기록이 발견되면서 궁지에 몰립니다. 결국 그는 일부 사실을 인정합니다. 김준혁이 고발을 준비하자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직접적인 폭력 대신 심리적 장치를 사용했다고 진술합니다. 특정 벨소리를 들으면 극도의 공포와 심장 이상이 발생하도록 암시를 심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김준혁이 10년 뒤 그 파일을 듣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김준혁의 노트에는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 나는 그 신호를 잊지 못한다. 그는 10년 동안 그 소리를 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파일이 재생된 순간 암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선우를 살인 교사 및 중대한 상해 유발 혐의로 기소합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행위는 없었지만 의도적 조건 반사 설계와 위험 인지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시간은 스스로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설계한 순간에 멈추기도 합니다. 10년 전의 암시가 10년 뒤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 타임스탬프의 저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